잊을만 하면 터지는 화학사고에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고 은폐와 미흡한 대응에 지쳤다며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토탈 유증기 분출 사고 이후에도 대상공단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30년간 달라진 모습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산 대상공단 화학사고 관련 대응 체계도 여전히 부실합니다. 대책으로는 안전사고 처벌 강화와 노후 설비 개선이 제기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충남도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고 지역으로 떠날 수 있도록 여권 발급과 비행기표 구매를 지원합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 대상공단에 위치한 하나토탈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상황과 그동안 대상공단 화학사고 현황,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볼 텐데요. 사고 당시 제 역할을 했어야 할 마을 방송장치도 고장났고 지금까지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대상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대산읍 독고딜리입니다. 지난 17일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곳 경로당엔 마을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정상 상태라면 시간 나오고 요일 나오고, 예? 이게 반짝반짝 시간이 나고 다 나와요. 요일, 음력 이런 거.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건 고장난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이게 작년 한 6월 달에 고장났어요. 마을 방송 장치는 각 가정마다 보급됐는데 대부분 마찬가지 상태라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 서산시장 방문 때 제기해 겨우 수리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기업에 대한 불신도 드러냅니다.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신속히 알리기보다 숨기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냄새라든가 소음이 막 심하고 막 그럴 때는 분명히 회사 나에서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괜찮다 이렇게 전화하면은 뭐 조금만 트러블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는 소음이 막 엄청 커지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게 하여튼 택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문제입니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 요령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지급된 방독면입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엔 악취나 소음, 야간 불빛 등에 시달려 이제는 몸 곳곳이 이상 증세를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유증기 유출 사고 때도 거의 모든 마을 주민이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속 니글거리고 골 아프고 어지럽고 토악질 나오고 그래서 다 여기 할머니들 싹 다 갔어. 의료원으로. 그 이틀 사흘 되더라 그 냄새가 입에서 그냥 나대. 사람뿐 아니라 일부 농작물과 가축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2, 3년을 심어보는 결과 이게 잘 돼가지고 여물지 않고 속에서 콩알이 썩어요. 시커멓게.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잘 됐던 작물이에요. 여기서 콩을 수십 가마씩 해서 팔고 그러던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주민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불빛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게. 상황이 이렇자 대다수 주민은 집단 이주만이 살 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공단 일대는 아예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자신들의 거처는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무슨 이주 대책을 세워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단지를 해가지고 하면 물론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그 같이 살던 주민들이 같이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부득이하다면은 개개인으로라도 이렇게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이후 주민들은 묵묵히 참으며 수십 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을 떠나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에 대상공단이 조성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국내 굴지의 석유 화학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수없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선영 기자입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서산 대산공단. 국가산업단지인 울산과 여수와 달리 1990년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조성한 개별 산업단지입니다. 현대오일뱅크와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6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상주하는 근로자는 15,000여 명으로 연간 매출액 5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이면엔 끊이지 않는 사고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화토탈에선 유증기가 분출해 주민과 근로자 등 2,0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조 파업 기간 중 정기 보수를 마친 공장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SM을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 유사한 사고가 국내에서 있었습니다. 결국은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잊어먹거나 해이해진 게 원인이라고 보고.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에서도 유증기와 악취가 나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8월엔 KCC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고 5월 LG화학에선 검댕이 분출해 인근 마을과 논밭을 뒤덮었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도 1월 발암물질인 벤젠이 누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들 일하는 그 직원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어떻게 저감할까? 설비에 투자도 하고 이런 안정된 공장 안전 및 환경에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행정기관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업들을 불러 모아 따져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대산 5사가 돌아가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30년간 달라진 모습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안전 환경에 대한 사내 전체 문화를 좀 바꾸자고 해서 CEO께서 안전 환경 선언문을 발표를 해서 그거 지금 정착시키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시나 주민들께 공장 근무자로서 크게 해줄 건 없고요. 저희 철저한 사고 예방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주민을 위한 최선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산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만 무려 19건.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안전사고 처벌 강화와 노후 설비 개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 1차 사고 당시 서산시는 SNS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을 땐 조치가 완료된 후에야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서산 대산공단에서 잇따르고 있는 화학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의 대응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신고에 관한 1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지자체도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산시가 앞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에 대한 인지와 확인을 기업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에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산시가 사고를 인지하는 과정 자체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산 방재센터 안에는 서산시 파견 공무원도 있는데 서산시 공무원들끼리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화학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솜방망이 같은 처벌보단 실효성 있는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 자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 이런 데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고 이렇게 조장하고 또는 묵인하는 기업 문화 자체가 그런 범죄 행위다라는 인식을 좀 하는 쪽으로 법인식이 변화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산공단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이 가동 30년을 넘으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학단지의 확장에만 오히려 더 주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 확장에 들어가는 어떤 재원과 노력을 그것을 안전설비 구축 그리고 노후 설비에 대한 개선에 더 많이 투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잠잠해지면 또 터지는 대산공단 화학사고. 잇따르고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하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충남도가 피해 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현지로 떠날 수 있도록 여권 발급부터 비행기표 구매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산시, 논산시와도 사고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지원을 위해 가족별로 직원 2명씩을 급파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책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여권 발급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비행기표 확보입니다. 비행기표 확보라든가 이런 거를 즉각 우리가 행정안전부와 외교부와 연락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영농철이 한창인 5월,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제대의 파종이나 열매 솎아내기 등 때를 놓치는 곳이 많습니다.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농가의 풍경은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취재기자가 직접 사과 농장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보탰는데요. 체험 리포트 홍종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농촌 일손이 한창 급한 사과 농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적과를 하러 갑니다. 사과나무에 많이 달려있는 열매를 갖다가 골라주는 일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해발 500m 고지의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43,000제곱미터, 10,000평이 넘는 사과 농가에는 베트남인 4명과 농장 주인 부부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빨간 사과, 이 사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가위가 필요한데 지금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일손을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할 일은 사과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작업.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적과는 이 사과나무에 있는 많은 열매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거 하나를 빼고는 다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분이 이 상태가 좋은 하나로만 공급돼서 품질 좋은 사과가 생산이 되거든요. 보통 나무 한 골에는 수백 개의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작은 사과 열매들을 보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사과 재배를 위해 꼭 해야 합니다. 5,000그루가 넘는 사과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보다 경험 많은 베트남 농부들에게 한 수 배우지만 말이 잘 안 통해서 요거 남겨놓고 자르고 또 자르고 오케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굿. 하나.
오케이. 사과 재배는 일일이 직접 사람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그동안 10명 이상이 한 달간 이 같은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는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부부를 포함한 6명이 한 달 보름 이상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사과가 먹기는 쉬워도 사과 하나 참 이래 사과 하나 이래 알 굵게 하자면 시간이 진짜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꽃가에서부터 딸 때까지가 그러니까 뭐 그건 10개월을 계속 사과밭에 사과에 손을 줘야 되거든요. 산골짜기 오지마을 사과 농가는 정말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행히 숨통이 트인 것은 군청에서 시행한 계절제 외국인 근로자, 농업 경험이 있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 4명이 석 달 동안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Chúng em đi làm cũng bình thường và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đi làm cũng rất là vui ạ. Rẻ hơn Việt Nam so với Việt Nam thời gian ngắn. Còn bên này là thời gian dài. Bên Hàn Quốc là thời gian dài hơn ạ. Các chị đi làm ở bên này thì thấy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cũng vui. Bên nãy người ta chưa ghi âm. 농장주는 사과 저가 작업 중에도 주문 사과를 보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좋은 창고에서 사과를 꺼내 일일이 포장해 다시 10km 떨어진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로 보냅니다. 한낮에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지만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6월 초순까지 저가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사과는 다른 농산물하고 또 달라요. 그 다른 거는 거의 다 뭐 기계화 많이 되고 이런데 사과는 기계화가 별로 안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산속 깊은 곳의 사과나무들은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 하나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사과밭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체험 리포터 홍정표였습니다.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 15개 시장 군수들이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경렬비열도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상문 태안군 전략 1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경렬비열도가 좀 어떤 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줄여서 격비도라고도 말을 하는데 격비도 어떤 섬인가요? 예, 그 경렬비열도는 동서, 북격비도 이렇게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태안군 근흥면 가이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렬비열도라는 이름은 3개의 섬이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경렬비열도는 근흥 신진도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져 있고 경렬비열도에서 중국 산동반도까지는 약 268km 떨어져 있어 대한민국 최서단에 위치한 영토이며 해양수안부 영해 기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북경렬비열도에는 등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항 선박에 대한 항로 표시와 정보 제공, 또 다양한 기관의 관측 기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에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울창한 바다숲과 가리비의 자연 서식지로 54종의 무척주 동물과 26종의 해조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렇듯 경렬비열도는 생태학적 또 사회경제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과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최수단의 영토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경렬비열도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경렬비열도는 모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며 환경부에서 특정 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 기점인 서경렬비도는 2015년 당시에 그 중국인이 배수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6년도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북경렬 비율도는 그 해양수산부 소유로 된 국유지이나 서격비도와 동격비도는 개인이 소유가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특히 이 태안군에서는 국가가 이 격비도를 매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세한 이유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렬 비율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영토이며 또 해양 영토 주권 수호와 수산 자원의 보호, 그리고 해양 관광 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경렬 비율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소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태안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영해기점 관리, 또 중국인의 불법 조업 탐속, 어민 활동과 어족 자원의 보호, 관광 자원화 등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 공유화가 필요합니다. 네. 또 태안군에서는 격비도의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좀 짚어주시죠. 예, 중국과 가장 가까운 경렬 비율도는 현재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양경찰 출동 시 3시간이 소요되어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영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또한 기상 악화 시 어선의 피항과 재난 구호를 위한 요충지나 해경 부두 등 기반 시설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북경렬비율도에 이러한 부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과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반영 절차가 필요합니다. 태안군에서는 그동안 경렬비율도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 타당성 연구 영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11월에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반영 수요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지난 5월 27일에는 가세로 태안군수께서 충남시장공수협의회 시 경렬비율도 국가매입 및 국가관리 연한항 지정 공동 건의를 제안하여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렬비율도의 공용화 및 전략적 요충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최산의 영토로서 그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경렬 비율도는 국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렬 비율도가 국 공유화되어야 하며 또 해양수산부, 환경부, 충청남도 태안군이 협업하여 국 공유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북경렬 비율도가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부두가 설치되고 또 영토 수호와 해양 안전 전진 기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론히 드리며 서해의 독도 경렬 비율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한 섬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상문 태안군 전략 1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 지역의 땅값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7만 4천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해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제곱미터 평균 땅값은 26,631원으로 지난해보다 881원 올랐습니다. 시군별 상승률은 금산군이 5.7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서북구와 서산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로 지난해보다 1.74% 올랐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 동남구에 있는 상업지역으로 1제곱미터당 981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림이 및 또는 시군 민원실 등에서 7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충남도가 30일 천안 쌍용중학교에서 행복한 밥상 따뜻한 한 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와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지사 특강과 학교 급식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재료 급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 급식데이 행사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당진시 제4차 지속가능발전 정책조정회의가 30일 당진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주제로 토지 이용 방향과 공공자원 배분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회의는 당진시 발전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일부 시정에 반영됩니다. 서산시가 시민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 모바일 앱 서산 안심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 안심지기는 시민 안심 귀가 서비스와 피보호자 위치 확인 기능, 생활 편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앱을 통해 긴급 알림이 전송되면 인근 CCTV와 연계해 신고자 위치 파악이 진행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관내 중고등학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권교육은 오는 9월까지 총 7번에 걸쳐 진행되며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집니다. 청양군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29일 글로벌 10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다문화 가족 10가정이 참석해 한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청양군에 등록된 결혼 이주 여성은 301명으로 군은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투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1일 오전 8시 하늘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어린이 옐로카드 나눔 캠페인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31일부터 갯벌 활용 관광 활성화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31일 오후 6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재경 당진시 향후의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주재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31일 오전 10시 50분 덕산 읍내 1위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덕산 읍내 1위 남자 어르신 행복건강 요리교실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31일 오후 2시 청양읍 소재 청년 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열리는 청바지 일자리 토크쇼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출하실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12도, 서산과 태안, 홍성이 14도, 당진과 예산이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 홍성, 청양이 22도, 당진이 23도, 예산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외출하기도 좋겠는데요. 가까운 교외로 드라이브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여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